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에 향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네이처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가 뭐 신규적인 재료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래도 일단 가지고 있으신 투자자분들 뭐 계속해서 이제 이런 답답한 움직임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새롭게 이제 변화가 된 이슈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일단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그 파이프라인 쪽에 이제 의존을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신규 사업을 일단은 좀 열었다는 부분들이 그나마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를 계속 좀 내려가려고 합니다. 일단 뭐 결국 뭐 중요한 부분들 사실 뭐 차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사실 뭐 주가가 지금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부분들 혹은 엄청나게 급락을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아니라 사실 지금 중장기평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차트에 대한 부분들만 딱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좀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사실 뭐 유튜브에서 네이처 설명을 딱 검색을 해봐도요, 뭐 좀 많이 나옵니다. 뭐 차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뭐 지금 자리가 뭐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매수를 해야 된다. 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이 네이처셀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어떤 재료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숫자 찍히는 숫자라든지 또 그로 인한 부분들의 밸류 프리미엄에 붙을 수 있는 이런 여부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걸 전부 다 제껴두고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자리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곳도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분석에서만 놓고 볼 때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일단은 모멘텀, 밸류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까지 전부 다 고려를 했을 때 사실 차트적으로 제 개인적인 뷰로만 놓고 봐도 사실 손익비는 좋긴 합니다. 손익비는 좋기는 해요.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국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 반등의 시발점을 뭘로 만들어 줄 거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네이처스에 일단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투자 포인트를 총 네 가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올해 양막줄기 세포 관련해서 장기 보관 사업 개시를 했다. 제가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죠.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신규 수익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이걸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현금 흐름 보강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지금 상황에서는 네이처셀이 올라갈 만한 어떤 특별한 이슈 부분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 싶죠. 조인트 스텝 말고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뭐 지금 당장 모멘텀이라 하게 되면요. 줄기세포 첨단 바이오 테마는 결국엔 정책 규제, 헤드라인 쪽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이 정책 규제 드라이브 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해볼 필요성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단기 주가는 결국엔 뉴스 공백 구간의 수급이 흔들리기 굉장히 쉬운 구조거든요. 근데 일단은 네이처셀이 공백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꽤 단기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특징적인 새로운 이슈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주가를 크게 또 끌어내릴 만한 특징적인 이슈도 없는,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이 공백도 계속 오랜 기간 이어지게 되면요. 사실 유동성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주 거래로 인해서 계속 실망 매물만 출회가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를 펌핑을 시켜 줄 만한 이슈가 또 뭐가 나올지 이 여부도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 이제 리스크 부분들을 놓고 보면요. 조인트 스템으로 계속 이야기해왔던 부분들이죠. 네이처셀은 과거에도 일단 뭐 허가라든지 임상정 판단 이슈가 부각된 전례가 분명히 또 있고요. 그러면 결국 주가 재평가의 전제는요. 규제 리스크 완화, 신호의 팩트를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하나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제가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이게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전자책.
이 전자책이 아마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조건 없이 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투자 전략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자책 제가 또 이제 제작이 다 완료가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고 계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네이처셀 관련해서 사실 뭐 차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어떤 방향성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지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네이처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처셀을 놓고 볼 때는요, 단기 테마가 아닌 구조 전환의 추적 종목이라는 제가 네임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 뭐 오늘 뉴스가 뭐냐 이걸 보면 안 되겠죠.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는지부터 봐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최근 3일 핵심 뉴스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뭐 주가의 수급이나 뭐 심리 변수에도 굉장히 민감한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본질은 단일 파이프라인의 의존 구조 이 부분을 탈피를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팩트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의존 구조를 탈피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사업 부분들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팩트부터 좀 깔고 가야겠죠. 최근 3일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일단은 전략 발표나 대형 수주 같은 즉각적인 핵심 뉴스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수급과 심리 변수에 더 민감하게 흔들리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내면 이 종목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이처셀의 본질적인 스토리는 딱 하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파이프라인 쪽에서만 계속해서 의존을 하던 이 구조에서 일단은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조인트 스템이라는 부분들 하나만으로 인해서 줄기세포 치료제 하나의 시장의 시선을 거의 전부 많이 쏠려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구조의 문제는 굉장히 명확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규제 판단 부분들이었죠. 그러니까 임상 해석 하나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를 또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위치 하나에 전기가 꺼졌다 또 켜지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주목을 하는 변화가 바로 뭐였습니까? 줄기세포 보관 사업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인트 스템 쪽 같은 경우는 그간 네이처셀이 계속해서 밀고 왔던 부분들이었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스위치 하나에 계속해서 전기가 꺼졌다가 켜지는 그런 민감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이 단일 파이프 하나로는 사실 주가를 프리미엄을 계속 붙여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처셀 입장에서도 투자 신뢰를 계속해서 회복은 시켜야겠고, 그렇다고 기존 조인트 스템을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 지금 당장 캐시플로우를 뭘로 할 것이냐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내놓은 부분들이 이거 같아요. 줄기세포 보관 사업에 대한 부분들, 신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보관 사업이 치료제랑 달리 임상 성공 여부를 수년씩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일단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빠른 시점에 매출 인식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보면 한 방을 노리는 이 로켓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보관 사업 같은 경우는 매달 돌아가는 발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박을 노리는 연구 개발만으로는 이제는 버티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장치를 하나 더 얹으려는 그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이 이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시장의 시선을 단기 테마에서 결국 사업의 지속성으로 조금씩 옮기겠다라는 그 신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보관 사업 자체가 좋은 점은 그거죠. 매출 인식이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인트 스템이라는 단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만약에 이 보관 사업 부분들에서 매출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도 사실 뭐 올라가는 부분들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내려가는 부분들도 없죠. 그냥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을 나타내는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 숫자가 찍히냐 이걸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워낙 가격적인 밸류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네이처셀이 리스크가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단은 조인트 스템은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과거에도 이 허가 과정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들 뭐 네이처셀을 꽤 오랜 기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허가 과정에서 논란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 이력이 여전히 투자 판단에서 또 중요한 변수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기대감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저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인터뷰라든지 이 전망 발언 이게 아니에요. 팩트는 결국에는 규제라든지 임상에서 확인 가능한 공식적인 이 단계 변화 이거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간 네이처셀이 보여준 건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인터뷰 혹은 전망 발언. 우리 조인트 스템은 뭐 성공할 것이다. 우리 조인트 스템은 사업성 좋다. 효과 좋다. 이거였습니다. 여태까지 네이처셀이 보여준 건. 근데 이것만으로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규제 임상에서 확인을 보여줘야 되는 거. 결국 공식적인 단계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규제 팩트. 이걸 꼭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과연 네이처셀이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뉴스가 없어서 끝난 종목이 아니기는 합니다. 다음 구조적 이벤트를 저는 기다리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동시에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줄기세포 보관 사업이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뭐예요? 실제 계약 매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에는 그냥 말로만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조인트 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이라든지 어떤 인터뷰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말로를 많이 했었어요. 말만. 근데 이번 신사업은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뭐냐면 말은 하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뭘 하고 올해 안에 어떻게 그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올해 안에 어떤 매출하고 이렇게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엔 조금 다르다는 시각인데 결국 이걸 정말로 실제 계약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냐 이걸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중요한 것은요. 모멘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인트 스템. 이 조인트 스텝 관련 규제 이슈에서 해석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된다? 이제는 팩트. 팩트가 나오는지를 이제는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수급에 의해서 과도하게 흔들릴 때 결국 그 변동성을 감내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 변동성을 감내를 한다는 것은요. 조인트 스템이라는 하나의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이 네이처셀의 단단한 모멘텀 역할은 하면서 오히려 주가의 변동성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신규 사업 즉 현금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이게 하방을 지지해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이걸 결국 할 수 있고 변동성을 감당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제는 가장 중요한 팩트 자리가 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 접근을 하면은 네이처셀은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네이처셀은 지금 단기 승부를 보고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종목이라고 봅니다. 물론 주가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손익비는 좋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다만 이 반등이라는 것도요. 재료 없이 나올 수는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 반등에 있어서의 요건은 뭐죠? 재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재료가 부각이 돼야 됩니다. 재료가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등 이후에 내려가는 그 길목 역시도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승부용 테마주라기보다는요, 구조 변화를 추적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그 바이오 종목에 조금 더 가깝고, 그게 일단은 네이처셀의 현실적인 접근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네이처셀이 지금 가지고 있으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뭔가 좀 변화를 가지려 하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빠르게 좀 매출을 인식을 시키려는 신사업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올해도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이것마저도 신뢰가 무너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불확실성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같이 무너진다? 그러면 결국 주가가 과연 올라갈 만한 어떤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를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아직은 그래도 기대는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은 분명히 맞다. 이 점은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도 한번 네이처셀 관련해서 신규 재료나 혹은 어떤 이슈들 나오게 되면은 제가 좀 말씀 도와드릴 테니까 그 점도 꼭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